분의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문제가 회자가 되면서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요. 와, 이거는 그냥 뭐 아이돌한테 악플을 다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분노가 좀 묻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 네, 안녕하세요. 보민쌤입니다. 자, 요즘 이런 말 유행이잖아요. 저속노화 하려면 도파민 끊어라. 술, 당, 자극, 쾌락은 노화의 적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도파민 끊으라더니 본인은 도파민으로 그냥 풀 악셀을 밟고 있었네. 이런 말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속노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속노화를 소비하는 이 사회 자체를 좀 약간 내과 의사의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속노화는요, 그냥 의학적인 개념이었어요. 내가 좀 천천히 늙으려면은 혈당이 급등하는 걸,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보자. 그리고 염증, 만성염증을 좀 관리하자. 그리고 근육을 잘 유지하자. 그리고 잠을 잘 자자. 수면을 잘하자.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렸어요. 이게 그냥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와, 이것도 안 해? 너 인격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 자격 시험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속노화는요, 그냥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생활 규율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식 먹으면 막 자책을 하게 되고요. 술 마시면서 막 죄책감 들어야 되고요.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앞에다 놓고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혈당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좀 행복하고 짜릿하고 쾌감이 느껴지면은 이거 내가 노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고, 자, 이쯤 되면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걸 해도 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내과 의사고요. 실제로 피부 환자, 뭐 탈모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 질환, 만성 질환 이런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리고 요즘 진료실의 분위기가 사실 이렇습니다. 선생님, 요즘 노화 늦춘다는데 이 수치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혹은 저속노화 한다고 저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서 너무 힘들어요. 혹은 이거 내가 막 입에 맛있는 음식 혹은 뭐 즐거운 거 막 이렇게 즐겁고 쾌락적인 행동을 하면은 몸에 나쁜 거 맞죠? 자, 이거는요, 거의 관리가 아니라 자기 검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엄청 건강해 보이느냐? 사실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도파민을 끊어라? 이거 내과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도파민 이꼬르 중독 호르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파민이 일부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파민 이꼬르 중독 호르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도파민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표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정진해 나가는, 배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파민은 쾌락이니까 이제 안 나가야 돼. 도파민 부족한 게 더 좋냐? 아니죠. 도파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우울증 생겨요. 그리고 무기력증 생깁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이에요. 네.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메시지가 어때요? 거의 도파민은 악, 기쁨은 중독.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틀린 말이고요. 거의 금욕 미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과 교과서 그 어디를 찾아봐도 즐거움을 끊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즐거움을 끊어야 오래 산다. 혹은 즐거움을 끊어야 안 늙는다. 이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속 노화의 상징이셨죠. 상징이시고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소비가 됐었던, 그러니까 소비가 됐다라는 게, 이분의 얼굴이 탁 찍힌 무슨 뭐 밥, 뭐 같이 콜라보한 무슨 메뉴 막, 그리고 이분의 무슨 라디오, 뭐 하여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분이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추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소비가 됐던 그분의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문제가 회자가 되면서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요. 와, 이거는 그냥 뭐 아이돌한테 악플을 다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분노가 좀 묻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 이거는 그냥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약간 메시지의 불균형이 사람들을 조금 분노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자극을 끊으세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속노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이제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낀 거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가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건강 담론, 그런 담론의 위선적인 구조에 대한 반발, 사람들의 반발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분노로 표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속노화, 열풍. 물론 이 저속노화로 인해서 실제로 건강해지시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속노화 열풍이 망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자, 가장 먼저 망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건강이에요. 정신건강. 실제로 요즘에 그 늘어난 환자 유형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막 그 수치 뭐 예를 들어 인바디, 뭐 체지방량, 근육량, 혹은 막 어떤 건강 혈액 검사를 했는데 막 그 수치, 막 이런 수치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불안형 환자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런 수치가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공포도 생겼고요. 노화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음식이나 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노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너무 과도한 공포는요, 사실 건강 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노화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 노화 불안 산업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속노화 말고요. 정속노화. 너무 빠르게 망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망가지지는 않게 하면서 그렇다고 인생을 뭐 완전히 금욕적인 삶으로 막 확 중단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술 어떻게 안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술도 가끔 마셔야 되고 야식도 그냥 가끔은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파민 아까 말씀드렸죠. 모자라면은 파킨슨병 걸려요. 그러니까 도파민도 필요해요. 적절한 쾌락이나 적절한 즐거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관리는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내과적으로 보잖아요. 사실 1등 하기도 어렵고 꼴등 하기도 어렵지만 이 적절하게 이 평균을 지키는 것도 나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논문 기준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말씀드리잖아요. 논문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화를 놓치는 핵심 딱 4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70대 이후의 삶은요, 근육이 있는 자의 삶과 근육이 없는 자의 삶으로 나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뭐 내가 힘이 좋아, 뭐 이렇게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육량 자체가 당뇨를 막아줄 수도 있고 당뇨가 심혈관계 질환의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어떤 마이오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또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저속 노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근육량 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혈당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 막기. 그러니까 혈당이 막 이렇게 스파이크를 그린다고 하죠.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좀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 먹지 마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이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 관리. 예를 들면 만성염증 관리에는 뭐 수면을 잘하는 것,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만성적으로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복부 비만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네 번째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관계. 이게 진짜로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근육량 유지하고 혈당 변동성을 관리하고 그리고 만성염증을 관리해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라. 네 개 중에 너 행복을 끊어.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복해도 돼요. 저는요, 이 저속노화의 열풍이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네.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뭔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사실 저는 이 저속노화 열풍이 좀 불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노화는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노화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일찍 죽었으면은 노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보다는 좀 늙었지만 지금 나의 노화를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노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속노화 열풍,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저처럼 더 숨막히진 않으셨나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천천히 늙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됐을까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들께 와닿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보민쌤이었습니다.